그렇지만 이때 과연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온찜질을 해야 하는가 냉찜질을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으시죠. 냉찜질과 온찜질은 찜질의 온도차에 따른 찜질의 종류들인데 각각 효과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냉찜질과 온찜질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질병, 어떤 상황에서 쓰임새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거나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삐끗하는 경우 있으시죠? 자, 이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당연히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약간의 통증과 붓기가 있는 상태라면 찜질과 휴식을 적당히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과연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온찜질을 해야 하는가 냉찜질을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으시죠. 냉찜질과 온찜질은 찜질의 온도차에 따른 찜질의 종류들인데 각각 효과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찜질의 온도를 달리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냉찜질과 온찜질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질병, 어떤 상황에서 쓰임새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냉찜질과 온찜질은 둘 다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냉찜질은 온도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수축되면 당연히 이 부위를 지나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에 염증 물질이나 활성산소가 잘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물질의 이동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염증 반응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 일시적인 마취 효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나 뼈가 손상됐을 때 그 부위가 이제 빨갛게 좀 부어오르는 그런 발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다친 부위로 혈류량이 감소되면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붓기를 가라앉히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인대나 뼈가 손상될 때 주위에 있는 혈관도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나 조직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혈관 주위의 정상 혈관들에서 이 손상된 혈관에서 생긴 이런 작용들을 메꾸고 도와주려고 혈류량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냉찜질을 통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런 붓기 또한 감소되는 효과를 낳아요. 그렇다면 온찜질은 어떨까요? 온찜질은 냉찜질과는 다르게 온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해당 부위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손상된 조직으로의 혈류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손상된 조직으로의 영양과 산소가 빠르게 공급되고 주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온찜질은 빳빳하게 강직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약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근육이나 관절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근육이나 관절에 생긴 질환들을 완화하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냉찜질과 온찜질은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상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해요.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했을 때 다친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부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바로 냉찜질 해주시면 됩니다. 냉찜질은 최소 10분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 오랜 시간 냉찜질을 하거나 너무 차가운 것으로 하게 되면 동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찜질을 하는 도중에 피부에 너무 통증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새빨갛게 변한다 하면 오히려 냉찜질 때문에 더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찜질을 중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씩 붓기나 이런 발적이 완화된다면 하루에 3-4번 정도씩 해서 이틀 정도에 걸쳐서 냉찜질을 해주시면 이런 염증과 붓기가 어느 정도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2-3일 정도 냉찜질을 했는데도 이런 붓기나 발적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 속에 뼈나 인대, 근육의 손상이 좀 생각보다 심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셔야 하고요.
반면에 한 2, 3일 지났더니 냉찜질 후에 약간 통증이나 발작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찜질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찜질 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뜨거운 온도로 찜질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정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도를 매번 체크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온찜질을 할 만한 그런 찜질팩이 준비가 되면 그 찜질팩을 우리의 연한 살, 팔 안쪽이나 아니면 다리 안쪽 이런 연한 살에 대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뜨겁진 않고 따끈하다 정도의 느낌이면 적절해요. 그래서 이러한 따뜻하다 정도 온도의 찜질팩을 얇은 수건이나 천으로 둘른 후에 그 후에 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찜질의 경우에도 냉찜질처럼 한 번에 10분에서 30분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로션이나 젤을 바르게 되면 열전도율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화상을 더 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말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나 통풍 이렇게 좀 급하게 다친 질환들, 급하게 아픈 질환들은 급성 염증이기 때문에 좀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열감이 있어요. 좀 따뜻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환들에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만성적인 관절염, 우리 어르신들 걸어 다닐 때 팔다리나 무릎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 무릎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성 관절염일 때는 냉찜질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서 약간의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온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찜질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우선적으로 냉찜질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상처가 찢어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냉찜질은 상처가 열려 있는 경우라면 이 상처 부위로 혈류 공급을 막아주는 그런 혈관 수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처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상태라면 냉찜질을 해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레이노병 같은 손발의 말초 쪽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냉찜질은 피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찬바람 알레르기가 있거나 뇌졸중이나 신경손상 등으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혈액순환을 방해를 시키기 때문에 냉찜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을 때는 아무런 찜질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처가 개방되어 있던 걸 우리가 이제 꿰맸어요. 꿰매고 난 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거즈 같은 거나 이런 걸 다 이제 붙여놓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찜질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부상을 입고 48시간 이내에는 온찜질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붓기나 발작을 더 심해지게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혈류량이 증가되면 출혈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외에 몸 안에 인공 심박기나 인공 관절이 있는 경우에도 온찜질을 하면 열 전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류병 같은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출혈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온찜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통증과 붓기가 있거나 아니면 질병에 따라서 찜질을 달리 해주시면 어느 정도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고 상처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매번 찜질팩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찜질팩 말고 파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쿨파스, 핫파스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쿨파스는 냉찜질, 핫파스는 온찜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을 당한 초반에는 쿨파스를 사용하시고 붓기나 발작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반부 48시간 2, 3일이 지난 후에는 온파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파스의 경우에는 약간 자극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찜질팩보다 좀 더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고 간지러운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상 시에 그리고 각종 질환에 따른 온찜질과 냉찜질의 활용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